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M의 애스턴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여러분에게 드릴 팁 정도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예요. 10시 20분인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올리면 한 12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 팁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팁은요. 이 영상을 가져갔을 때 이 영상이 길다면 얘를 전부 다 이렇게 스크럽해서 보기가 좀 힘들죠.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요. 키보드 J, K, L를 누르는 겁니다. 키보드 J는 거꾸로 가기예요. 키보드 J를 한번 눌러볼게요. J, 거꾸로 가죠. 2번 누르면 조금 더 빨리 갑니다. 3번 누르면 더 빨리 갑니다. 4번 누르면 정말 빨리 갑니다. 5번 누르면 정신없이 갑니다. 네. 앞으로 가기는, 정상적으로 가기는 키보드 L 키입니다. L키 한 번 누르면 그냥 가고, 2번 누르면 빨리 가고, 3번 누르면 정신없이 가고, 4번 누르면 정말 발바닥에 땀 나도록 갑니다. 그러다가 K를 누르면 멈춰 섭니다. 정말 눈썹이 휘날리도록 발가락 사이에서 고무타는 냄새가 나도록 쭉쭉쭉쭉쭉 가다가 K를 누르면 멈춥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왼손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스크럽하는 것도 괜찮지만 키보드 키, L키, J키, K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서 확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팁은요. 우리가 편집을 할 때 비디오 클립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비디오 클립이 많죠. 이 비디오 클립을 좀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이 비디오 클립 자체에 색깔을 넣는 겁니다. 얘는 인터뷰예요. 그래서 인터뷰는 색깔을 마우스 클릭해 가지고 클립 컬러를 선택을 해서 여기서 네이비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썸네일에도 파란색이 붙어 있지만 타임라인 상에서도 클립 자체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갑니다. 얘는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오렌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색깔이 바뀌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립이 많을 경우에 어떤 클립이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클립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미디어 풀에다가 올려놓을 때 이거는 어떤 성향의 클립, 이거는 어느 정도의 중요도의 클립, 이렇게 분류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컬러를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클립, 이거는 무슨 클립, 이러고 눈에 확 들어오겠죠? 또 간혹 우리가 사무실에서는 PC로, 그리고 집에서는 노트북이나 개인용 PC로 편집을 할 때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사무실에서 사용할 때는 A라는 폴더에 이 클립들이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집에 와서 하려니까 B라는 폴더에 이 클립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 탐색기를 꺼내 가지고 그거를 다른 폴더로 넣을 수도 있지만 좀 더 간편하게 왼쪽에 마스터라는 거 있죠. 마스터라고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새로운 빈을 만드셨다면 이 마스터 밑에 빈이 하나가 또 있을 겁니다. 그 빈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저는 마스터에 있으니까 마스터 우클릭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Relink Clips for Select Bin이라고 있죠. 여기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탐색기가 나옵니다. 이 탐색기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새롭게 바뀐 폴더를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리링크가 돼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회사에서는 A라는 폴더, 집에서는 B라는 폴더에 클립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폴더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링크를 다시 시켜줌으로써 우리가 기존의 클립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기존에 이미 편집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부스터라는 제목으로 단축키를 알려드렸어요. 그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은 이쪽 위에 우측 상단에 다시 한번 링크를 시켜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려드릴 거는요,
그런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커트를 하고 리플 딜리트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 다빈치 리졸브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고 키보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알트 K를 누르셔도 됩니다. 컨트롤 알트 K 이렇게 누르시면 단축키를 설정을 할 수 있는 윈도우가 나와요. 여기서 All 커맨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Search 부분에서 RAZOR 이라고 쳐보십시오. 이 레이저, 이게 자르는 건데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여기에 분명히 Ctrl B라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Ctrl B를 지우시고요. F2 키를 눌러주세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F2 키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Play Head HED 이렇게 해서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요. Ripple이라고 나옵니다. Ripple에 클릭을 해보시면 And to Playhead라고 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컨트롤 대괄호 끝부분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지우시고요. F3 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Start to Playhead에도 역시 여러분은 분명히 컨트롤 대괄호 첫 부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지워주시고 F1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Save를 누르고 나오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커트와 리플 딜리트 앞부분, 리플 딜리트 뒷부분을 펑션 키 하나로 펑션 키 1, 2, 3 이것 이 세 가지 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펑션 키 2번을 누르면 이렇게 커트가 되죠. 네. 그리고 펑션 키 3번을 누르면 플레이 헤드 뒷부분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펑션 키 1번을 누르면 플레이 헤드 앞부분이 지워져 버립니다. 제가 솔직히 셔틀 익스프레스가 있어요. 조그 셔틀처럼 이렇게 가운데를 돌려가지고 플레이 헤드를 돌리고 그리고 키를 한 5개 정도 이렇게 눌러서 좀 빠르게 편집을 하는 그런 셔틀 익스프레스라는 게 있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해요. 단축키를 설정을 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는요. 제가 셔틀 익스프레스를 사용을 안 해요. 이게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훨씬 더 빠릅니다. 왼손으로 편집 커트를 하고 오른손으로 스크럽을 하고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이 방법 한번 꼭 사용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팁으로요. 이 비디오에서는 트랜지션이 여기서 이쪽 에펙트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오디오 트랜지션을 여기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디오 트랙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뭔가가 생겨요. 그렇죠? 뭔가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옆에 보이는 것처럼 볼륨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당기면 대각선으로 라인이 보이죠. 이게 이제 소리가 줄어들면서 페이드 아웃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쫙 당겨오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대각선으로 나오죠. 볼륨이 점점 커지면서 페이드 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뭔가 또 점이 하나 있죠. 이 점에 마우스로 올려놨을 때 네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곡선으로 바뀌죠. 곡선으로 바뀌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켜볼까요? Glass is really different than other art forms. I'd say specifically glass blowing is really 네, 지금 단계하고요. 2단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than other art forms. I'd say specifically glass blowing is really different than other art forms. For one, 네, 이렇게 이 그래프에 따라서 소리의 움직임이 좀 달라지죠. 예.
이렇게 하나를 해놓고요. 이걸 이제 여러 개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이 있는데 이 클릭을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다른 오디오 클립에 가서 Alt V를 눌러주시면 이런 Past Attributes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디오에서 뭔가를 만져준 것을 복사해서 넣는 거니까 오디오 attribute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apply를 해주시거나 볼륨, 플러그인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체크를 따로따로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apply를 하면요. 여기도 보이십니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똑같죠, 지금.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휘어진 정도와 여기 휘어진 정도, 그리고 이 칸과 이 칸의 길이가 똑같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그냥 대각으로 딱 내려가 있죠. 그리고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각.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 정도 거리에 똑같이 대각으로 떨어지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한 클립에서 적용시킨 효과를 다른 클립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것을 이용하시면 내가 클립 하나에 적용한 모든 효과를 그대로 다른 클립이나 나머지 모든 클립에 똑같이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쉬운 편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디오에 대해서 트랜지션을 알려드렸고요. 내일은 비디오에서 트랜지션을 사용하는 방법부터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늦은 밤까지 제 영상 기다려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